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작용에서도 있고 나중에 이 전체적인 아까 그 내용에서도 냄새가 있는데 이 냄새가 아주 독해서 또 뭐 공간의 문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119에 실려갈 정도로 되어 있고 이 냄새가 역하다 보니까 구토와 같이 연결돼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작용 호소자들 중에 저희가 병원을 내원한 경우들을 보니까 57.6%가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냥 단순 부작용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정도가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저희가 제일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색소 침착이 나왔잖아요. 그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그 얼굴이 21건으로 제일 많았고, 얼굴이 먼저 이제 두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로 가서 목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피부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현상, 심한 경우에 그렇게 확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들은 그 가장 어려운 거는 결국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 소견서에서 입증을 해주시는 의사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써주지 않는 의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가 이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장기간의 치료를 요할 경우에도 뭐 1일 정도만 혜택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최소 한 3일에서 긴 경우 이제 그냥 평상시 내원하는 경우는 한 7일 정도까지 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한 1일 정도 혜택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머리 얼굴까지 오는 이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를 해서 사실 장기간의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적당한 체계가 피해 보상 처리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특히 이 색소 침반의 경우에, 특히 얼굴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같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저희가 이번 연모제를 택하게 된 이유도 부작용 중에서도 피해 정도가 크고, 그리고 또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그런 것을 좀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포럼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소견서에 이게 염색약 부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제조업자나 그 보상을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품명까지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써서 이 제품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낫다, 이런 것까지 되어 있어서 사실 소비자가 그 와중에 부작용으로도 심적 고통이 있는 가운데 보상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상담에서 많이 호소되었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구체적인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헤어샵에서 염색을 했더니 이제 두피와 목이 가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반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염색 알레르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염색 전에 본인은 염색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니까 미용실에서는 이건 오징어 먹물을 사용하는 거라 괜찮다, 알레르기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강권하는 경우들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알레르기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거로부터 이제 하다 보니 아까 말씀 이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것을 강권했던 사람들이 사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로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색약 부작용으로 피해 구제를 한 건데, 그 처음에 염색을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이제 그 염색약을 사용해서 해보니까 두피에 그 마비 증상이 오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업체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거 보험 적용 잘 안 된다. 그런데 너 병원 치료할 거냐, 적당한 선에서 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었고요. 이 소비자의 경우에는 검은색 착색된 부분이 이제 이미 착색이 생겨서 몇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안내를 받은 상태인데, 이제 그 발생할 때는 이제 두피 진물, 그리고 금액적으로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런 것이니까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문의한 케이스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홈쇼핑에서 염색제를 구매해서 사용했는데 심해서 병원을 갔었고요. 3일의 치료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 제품명을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품명을 기록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왜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를 어렵게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헤나 염색 부작용입니다. 이 피부 착색의 경우에는 헤나의 이름을 쓰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 피부 마사지 샵에서는 11만 원을 주고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알레르기 증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도포를 했었습니다. 7일 후에 집에서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얼굴이 간지럽고 붉어지고 검게 착색되어서 목까지 검어지고 그리고 간지럼 붉어지는 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고요. 이 병원에서는 마침 패치로 48시간을 했을 때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났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2, 3년간 치료를 요한다라고 하는 병원에서의 소견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도 1,100만 원, 뭐 2,200 이런 식으로 금액도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측에서는 처음에 피부 테스트를 보험사 측에서는 이제 헤나 측의 보험사 쪽에서는 피부 테스트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사용상 주의 문구 있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처음에 이거를 권했던 마사지 샵 같은 경우 불법행위 한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고 두 피해자와 그 다음에 마사지 샵에서 책임을 물어라. 이런 이제 그 제품으로 인해서 제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들이 저희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패치 검사를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이제 해봤을 때는 사실 경과가 처음에 헤나를 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알러지 증상이 나타났던 마사지샵에서 처음부터 스탑을 했을 텐데 마사지샵에서 했을 때는 별 이상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7일 후에 나타난 것, 본인이 직접 했을 때 나타난 것,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패치 테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염색약에 들어있는 패치 테스트를 가지고 패치 테스트가 요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테스트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100% 믿고 갈 수 있느냐 하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이 안에는 같이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부작용 문의에는 그 자녀의 그 염색을 해주기 위해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염색제를 구입했는데 다음 날부터 탈모가 시작돼가지고 뭐 표현에 의하면 막 숭숭 빠진다 그래요 다들. 그래서 가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탈모 소견을 받고 하니까 이 업체에서는 그 인터넷 판매가 불가한 제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비자 어떻게 샀는지 모르지만 소비자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그 판매하는 것에 인터넷 불가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인터넷 불가 상품이 있다면 그런 것의 관리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다 쓰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많은 이제 제품 중에서 본인들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라, 뭐 조심해라라고 하는 주의 문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하기는 하지만 아까 같이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다가 몇 년간 그 이상이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저희로서는 좀 어렵고 이제 염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미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다 보니 이제 염색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염색을 할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 혹시 그런 노인들을 또 취약계층에 혹시 들어가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소비자단체에서 이제 정리한 거로 보면 소비자 아까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이 염색 불만, 염색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염색 불량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전했을 때는 금방 들인다 그랬는데 금방 물이 안 든다라는 것들도 있고, 또 금방 빠진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했다, 뭐 이런 불만들도 있는데, 결국은 염색이 되는 정도, 그리고 이 염색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지, 그 지속 정도,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려줘야 소비자들에게 이게 품질하고 연결이 될 건데, 염색 불량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의 함량이 그런 정보가, 안전성 정보가 전에보다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패치 테스트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한 8, 90%는 패치 테스트도 많이 첨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모제의 허위 표시라든가 과대 광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이 강화됐으면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제품들을 보면 홈쇼핑에서 많은 부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홈쇼핑에서의 선전들을 믿고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표시 광고에 의한 정보를 믿고 소비자들이 사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허위 표시, 과대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염색 불만의 경우에는 이게 염색된 색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좀 밝은 갈색, 어두운 갈색,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색상의 짙고 옅음, 이런 제품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표시 방법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이냐, 좀 통합책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품협회 오늘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떤 식으로 표준화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시간 패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48시간 이상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찮아하거나 기존에 계속 써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본인이 체력이 약화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잘 설명이 좀 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식약처 나와 계시지만 판매자, 그리고 화장품협회도 나와 계신데요. 판매자 및 그 사용자들에 대한 것들 말고 중간 판매자들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국은 이거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이것을 해주시는 분들이 주로는 이런 판매자들 부분이어서 이 판매자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좀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기한 경과라든가 이런 거 좀 유통업자들에 대한 교육들도 반드시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모제뿐만 아니라 매직 펌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바르면 매직 펌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탈모 방지제도 있고 헤어 코팅제들,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그런 강화된 표시 상황 하에서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언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심사과의 최보경 과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심사과장 최보경입니다. 저희 처에서 화장품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부서는 화장품 정책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의 화장품 심사과와 화장품 연구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그 매트릭스로 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모제에 대해서 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좀 일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어떤지, 제조에서 완제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일단 연모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작용 보고라든지 처리 절차, 그리고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안내에 대해서 연모제와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가 되겠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에서 완제품 유통으로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가기까지 저희가 그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면, 먼저 원료 관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금지 원료가 1027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1027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덱사메타손과 같은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1027종에는 더 많은 그런 성분들이 다 금지 성분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이렇게 한 카테고리로 해서 한 종으로 돼 있는데, 항생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한도 성분에 보면은 색소라든지 살균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연모 성분 같은 경우에는 41종으로 제한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용 농도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 것까지 제한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모제는 2017년 5월까지는 의약 외품으로 관리되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화장품으로 이제 관리가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 관리는 똑같이 저희 화장품 심사과에서 외품도 하고 있고 화장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화장품으로 오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배합 금지 성분이나 배합 한도에 있는 그 성분에 대한 거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화장품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자유롭게 사용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지, 실제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조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원료를 잘 관리하고 배합 금지 원료나 배합 한도에 대한 건 농도를 잘 지켜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제조 관리에 대한 거는 지금 제조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는 저희 식약처에서 제조업을 신고할 때 그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약처와 지방청에서 수시나 정기 감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 그래서 이제 GMP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스메틱 GMP라고 그래서 CGMP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여 개 업체들이 CGMP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제조 중에 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70%가 CGMP 회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도 GMP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완제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화장품의 안전 기준이라고 있어서 그 안전 기준에서는 실제 저희가 넣지 않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도적으로 나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금속 같은 거를 넣지 않습니다. 납, 비소, 안티몬 이런 거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료 자체가 이미 원료 자체부터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유통하고 있는 화장품을 수거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고, 지방청, 그다음에 그 지자체인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도보건 쪽에서도 이제 검체를 수거해서 이런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실증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많이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이런 시험을 통해야지만 확인이 되는 거다 하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붓기 완화라든지 아니면 피부 보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작용 보고나 처리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게 부작용인지도 잘 인지를 못했지만 요즘은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이제 그런 보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든지 아니면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들이 이런 어떤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면 식약처에다가 바로 이제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조 판매업자한테 이제 클레임 수준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자는 그 정기 보고라는 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다음에 신속 보고는 일주일 이내로 해서 식약처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그게 보고를 받게 되면 그 위의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그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그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안전성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주의사항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주의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제조 판매업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되는 게 타당하다 할 때는 이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을 하고, 또 품질 검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같은 것들을 보고 예서 후속 조치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화장품 유해 사례 보고를 어디에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식약처의 민원 창구에 보시면 그 보고마당에 안전성 보고라고 해서 화장품 유해 사례를 보고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쪽을 참고하셔서 그쪽에다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일단 처음에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생산이 허가를 받아서 생산이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을 사용하다 보면 거기서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게 그 약물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거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계속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모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이제 부작용 사례로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보고가 돼서 저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그런 그 문구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아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화장품 심사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에 대한 거는 예전에는 3가지 종류밖에 없었는데 기능성이 많이 확대가 돼서 지금은 10종이라고도 하고 11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는데, 이 연모제도 기능성을 확인받아야 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모제를 통해서 저희가 기능성 화장품을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하나의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이렇게 일단 먼저 2가지로 나눠서 그 원료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대한 거는 1000종이 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연모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사용 농도를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이건 연모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이제 화장품이라는 거는 이제 개별로 다 심사를 받는 게 아닌 일반 화장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 사용할 때 일단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이라든지 부어오름이나 가려움증 등의 이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등과 상담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관 및 취급에 대해서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라는 건 이건 일반적인 이제 화장품의 그 사용 시 주의사항이 되겠는데 실제로는 뭐 저희가 얼굴에 무슨 뭐가 상처가 났다고 해서 사실 거기만 화장을 안 하는 건 사실 어렵긴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반창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원래 주의사항으로는 지금 상처 부위에 있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항으로 해서 두발용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부터 두발 염색용 눈 화장 제품류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잘 씻어라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모제에 대해서는 다른 거랑 틀리게 굉장히 많은 사용상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만 그런가 하고 제가 봤는데 FDA 사이트에도 가면 굉장히 많은 지면들이 연모제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저희가 아마 더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아야 될 분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만약에 연모제 중에 과황산염이라는 게 있다 그런다면 지금 요 과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나 사용 중이나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이게 있다고 하면은 이분은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모제를 사용할 때 피부 이상 반응, 그러니까 부종이라든지 염증이 있었거나 염색 중 또는 염색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분은 사용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일단 피부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디에 보면 할 때마다 하라고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건강이 좋을 때는 뭐 그 패치 테스트가 통과할 수 있는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좀 이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혹시 가지 알러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 가지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러지에 대한 거는 사실 농도하고도 비례하지 않아요. 그게 꼭 양이 많아야지만 그게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알러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도 예전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써보니까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어디에는 할 때마다 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 할 때마다 하시기 어려우시죠. 근데 그렇게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피나 얼굴, 목덜미에 무슨 상처가 있다, 피부병이 있다. 그러면 염색하시지 말라는 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리 중이거나 뭐 임신 중, 뭐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지금 연모제 사용을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무슨 저기 혈액 질환이 있는 분께서 제가 혈액 질환이 뭐지? 그리고 찾아보니까 무슨 적혈구나 이런 데 이상이 있는 것들을 뭐 빈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이런 혈액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여성분들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빈혈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로필렌 그리콜이라는 어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알러지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쓰지 마세요 하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랑 틀리게요. 연모제는 그 주의사항도 보면 연모제 사용 전에 이런 걸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연모를 할 때 주의사항, 연모 후에 주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연모를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아무 거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연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모 시작하실 때 그럼 사용 전에도 이런 것들을 주의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기 전에는 48시간 이렇게 패치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들도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부작용이 이렇게 났어요. 이런 이제 그런 클레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 거고 실제로 FDA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전에는 그 패치 테스트를 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먼저 또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아까 뭐 임신 중이거나 이런 분들 다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요건이 다 되더라도 패치 테스트를 하고 시작하시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눈썹이나 속눈썹 등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면도한 다음에도 피부가 되게 예민해져 있겠죠. 상처도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염색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연모 전후 일주간에는 뭐 파마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어떤 때는 미장원 가면 파마랑 염색이랑 동시에 해주세요. 제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연모 전후 일주일간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연모 시 주의사항 이거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그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주인들이 싫어해서 그 목욕탕 주인이 염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같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들이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만약에 목욕하면서 같이 염색을 하게 되면 땀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눈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여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염색 중에는 목욕을 하거나 염색 전에 미리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라고. 그래서 땀이나 물방울 등에 의해서 연모액이 눈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그래서 목욕탕에서 염색하시는 분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부작용 사례에서 나왔는데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연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거는 그 옛날 왜 우리 푸세식 화장실 거기에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었습니까? 그럴 때 정말 환기가 안 되면 사람 거기서 질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미장원은 뭐 펌어약 뭐 염색약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요새 이렇게 제가 목욕탕을 이렇게 청소할 때 락스 같은 거로 잘 청소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크로라이드 그 염소 냄새가 어떤 때는 제가 이거 내 몸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꼭 환기가 잘 되는 데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119 실려갈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신문에도 그런 보도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모 후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연모 후에도 지금 보면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 피부 이상이 생기면은 그거를 긁거나 문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랑 진찰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모 후에도 막 속이 안 좋고 이제 신체에 어떤 이상을 느낄 때 상담하라고.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찾아가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다 그 교재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을 이끄는 입장이시니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부터도 많이 안 읽어본 게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성분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용법 용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이것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까 뭐 표준화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머리카락이 표준화되면 저희 이거 염색약 표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에 따라서 굵으신 분, 얇으신 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 표준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한 건 너무 많아서 주의사항은 여기 이렇게 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같이 쓸 수가 없어갖고 보통 인서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주의사항과 사용에 대한 건 다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다 소비자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대상 화장품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기준을 좀 더 강화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라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영유아 화장품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저희 요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 제공에 대한 것도 어린이에 대한 거에는 그 사용 제한 원료를 얼마 썼는지 그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지금 착향제, 알러지,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는 권고사항인데 의무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겠죠. 저희가 이건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하는 교육을 저희랑 소비자 단체랑 같이 열심히 하면 그런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